자, 예스의 법칙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 그 설득의 무기, 뭐 그리고 상호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이런 부분들 쭉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이런 우리가 어떤 예스라는 어떤 공동의 그 동의를 얻어내는 특성 중에 하나로 사회적 증거라는 경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사회적 증거, 일단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 네임드가 되게 중요해요. 책을 볼 때 여러분들 책 내용을 다 안 봐도 돼요. 그냥 일단 모든 책의 내용이 함축된 게 뭘까요? 목차의 목차. 그 또 목차의 내용을 함축한 건 뭘까요? 그쵸, 제목. 제목과 목차를 잘 이해하면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동의를 끌어내는 여러 특성과 경향성들 중에서 사회적 증거라는 경향성이 있다. 그럼 이제 사회적 증거라는 경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가장 기초로 먼저 잡고 가야 될 것이 이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사회적 증거. 여기 뭐 모르는 단어 있나요? 근데 굉장히 모르겠다는 표정들을 듣고 있네요. 사회적 증거. 어떻게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사회적 증거는 그 다수의 저는 반응이라고. 다수의 반응.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다수의 있을까요? 판단. 다수의 판단. 다수의 반응, 다수의 판단. 또 사회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사회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사회가? 사회적으로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사회에 있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다 나왔나요? 더 이야기. 맞아? 눈치. 사회적 눈치? 상식. 상식.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사회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개인적이 아니라 사회적이야. 이게 달라요. 그쵸? 개인적이 아니라 사회적이야. 사회 생태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또 어떤 단어가 또 강하게 탁 들어와 있죠? 증거. 생태계가. 증거. 증거라는 단어가 굉장히 확실하게 탁 들어있어요. 증거는 어떤 걸 증거라고 하죠? 판단의 근거요. 판단의 근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사실. 확실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사실. 증거. 사전적 정의가 뭐죠, 증거? 증거, 사실, 정보. 이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이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근거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 그렇죠? 근거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야. 그럼 이건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이거 증거라는 것 자체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죠. 응? 심증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뭔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적 근거인데, 응? 이거를 증명할 만한 물증이 없으면은 통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 사회적 근거라는 것은 물증이에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물리적 근거가 아니라 사회적 근거야. 사회적 증거야, 사회적. 물리적 증거가 아니라, 물증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이 아니야. 근데 사회적으로는 증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 역할을 하고 의심할 필요 없는.
어떤 것의 근거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사회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물증이 아니다. 그건 물리적 증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증거다. 근데 증거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는 어떤 그런 기준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증거가 되는 거야. 물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어떤 된 물증이 아닌데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근거와 판단의 기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사회적 증거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도 다 나왔어요. 뭘까요? 죄송해요. 여러분 책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뭐, 네? 불확실성 하나 나왔어. 또 유사성. 유사성? 유사성도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라고 했어요. 사회적 증거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사회적 증거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불확실성과 피플 파워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남대문에서 뭐 이렇게 내가 버스 정류장 옆에 서 있는데 누가 한 명 지나가면서 어머 남대문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대. 저 사람 맛이 갔나 보다 이러겠죠? 근데 또 두 번째 사람이 막 지나가면서 막 어머 어떻게 남대문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대. 두 사람이 지나갔어. 왜 이렇게 미친 사람이 많지? 그랬는데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면서 또 야 남대문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대. 이제 검색해보지 호랑이 어디 나타났나? 이해되시죠? 판단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해서 피플 파워가 거기에 탁 더해진다. 그럼 이건 증거가 돼버리는 거야. 이 사회적 증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지, 정치. 뭘로? 선거. 광고. 그 뭐지? 참모지. 참모진. 상대방이 진영을 공격할 때 무엇으로 많이 이용할 거야? 무엇으로? 그렇죠. 언론 플레이.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해봐요. 사람들이 저거 순 거짓말이야. 그런데도 이미 오염이 돼. 왜 우리가 그것을 즉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일단 모든 거는 그리고 왜 시골이나 이런 소규모 도시보다 대규모 도시나 대규모 도시로 갈수록 이 사회적 근거가 더 강력하게 발현이 되느냐.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아서. 피플 파워. 일단 사람이 많다. 또 하나는 부동시라는 것도 훨씬 커. 그죠. 훨씬 더 불확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 토대가 마련돼 있어. 시골은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알잖아. 그래서 뭐라고 해도 뭐 그냥 너무나 안정적이고 이렇게 인지가 다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이 걸러내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걸러낼 수밖에 없어. 외지 사람 딱 오면 알잖아. 저 사람 외지 사람인지. 그러나 서울 사람들은 누가 외지 사람인지 누가 옆집 사람인지 알고 봤더니 같은 건물로 들어가고 있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될지가 늘 헷갈리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저 집에 줄이 많이 서 있어. 맛있는 집인가 보다. 우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볼 수가 없잖아. 시골은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어. 저 집 음식 완전 못 쓰겠다. 근데 여기는 막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그리고 또 가격이 조금 뭐 비싸. 일단 그러면 퀄리티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로 갈수록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도시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질적으로 너무나 고질량 사회라서 쉽게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회적 증거가 발현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이 거기에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명 이상이 어떤 같은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그것이 은연중에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증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여론몰이를 할 수밖에 없지.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행동을 따르려는 어떤 성향들, 근데 다수의 행동을 따르려는 성향이 언제 나타나냐? 불확실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건 아니야. 내가 확실하게 저게 나쁘다는 걸 아는데 여러 사람들이 저거 간다고 가지 않잖아요. 지금 정법을 공부한 사람이 많아요. 어쨌든 간 교회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교회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여전히. 그러나 확실한 걸 알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실한 걸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는 이제 좀 그래도 제도적으로 인정된 레드오션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메이커를 좋아해요. 불확실함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사회적으로 증명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회적 증거가 계속 굳어지게 되면은 아까 여기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회적 상식이 되어버려요. 이야기했듯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물리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굳어진 거지. 근데 이미 증거의 어떤 그 등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등극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최종 단계에 등극한 상태가 상식의 단계거든요. 이게 되게 무너지기 어렵죠.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다. 근데 사회적 증거가 왜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을까? 이런 경향성이 왜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유용한 부분들 나오지 않았어요? 왜 만들어지게 됐을까? 보통 유용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 절약이 시간 절약이 된다. 그리고 사회적 증거가, 여러분 사회적 증거가 만들어지기까지 일단 그 정보가 다수에게는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유용성이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다 그때 분석하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수가 인정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은 아까 초롱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같이 가는 게 그래도 가장 안전할 확률이 높은 거죠. 유용하다는 거죠. 유용하고 가치 있고 또 시간 절약이 된다. 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증거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다. 우리는 사회 생태계 안에서 사회적 증거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요러요러한 맹점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용하기 때문에 만들어 왔으니까 이제 유용하지 않으면은 버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굳어져 버리니 버릴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단 자살까지도 되어질 수 있다. 버려야 되잖아. 유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굳어지면 버릴 수가 없거든요. 버리기가 참 어려워지는 상황까지도 굳어진다는 거죠. 어떤 새로운 대안이 없어. 그럼 어떻게? 죽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집단 자살의 예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지 않고 샌프란시스코였다면은 그렇게 안 죽었을 거다. 왜? 다른 대안이 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독하게 상식이 깨지지 않는 이유도 다른 대안이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면서도 상식과 상식에 내가 갖고 있는 주장과 네가 갖고 있는 주장이 막 부딪히면서도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주장을 서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야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어떤 대안을 낼 수가 없어.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천공수 스님께서 늘 중도지식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 이미 굳어진 상태에서는 다른 대안을 낼 수가 없거든. 다른 대안이 나와야 이게 이 증거가 소멸이 되는데 다른 대안이 안 나오니까 이미 그동안에 굉장히 유용하게 쭉 발달돼 왔던 어떤 유용성들이 이제는 상식이라는 최고의 어떤 가치로 등극해버리면서 굳어져 버린 상태라서 이것을 깰 만한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전쟁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생각했어요. 네.